반갑습니다. 파트 3 연소 설비와 통풍 장치. 우리 이 챕터를, 이 파트를 시작해 볼 건데요. 132페이지서부터 175페이지까지 있는 내용들로서 연소공학 파트는 여기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조금 어려운 거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연소공학 쪽에서 주요한 부분이라 문제 출제된다고 하면 20문제에서 한 14문제 정도는 그쪽에서 한 13문제, 적게는 한 12문제 정도 거기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서서 배우셨던 연료의 어떤 특징들이 있었죠. 기체, 액체, 고체 연료들, 걔네들의 이제 각가지 특징들이 3개에서 4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개 나오겠어요?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많게 나와봐야 4개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3개 정도 나온다고 보고, 그러면 그 3개가 나오는 게 사실은 막 숨어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딱 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시고 하나씩 배워보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연소 장치하고 연소 방법이래요. 우리는 앞서서 연소라는 걸 수치화해 봤습니다. 계산을 통해서 배기가스로 어떻게 나가는지를 한번 눈으로 봤단 말이지. 그리고 직접 연습해 보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앞서서 배웠던 고체, 액체, 기체, 연료들 특징들은 배우셨고, 지금 여기서 배우시는 건 걔네들을 연소시키는 것들이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장치들이 제각각입니다. 효율을 높이고 싶을 때가 있고 조금 낮춰야지 될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장치를 다양하게 설비를 갖추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는 사실은 액체 연료 같은 것들은 뭘 생각해 보시면 좋냐면 그 분무기, 그렇죠? 우리 스프레이 분무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고, 기체 연료는 어떤 거? 네, 가스레인지.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연소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체 연료는 그 고깃집에서 태우는 것들, 숯 같은 것들 있죠? 연탄, 이런 것들이 고체 연료의 연소 방법인 거죠.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고체 연료부터 연소는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자고 하면 1번서부터 7번까지 있지만 문제로 주로 출제되는 것들은 1번서부터 4번까지를 보고 특징 중에 아닌 것은 맞는 것은 고르는 것들, 그러니까 고체 연소의 연료의 연소의 종류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고요. 특징들 물어보는 문제들 출제되고, 그 다음에 화격자 연소의 지금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류들의 특징들을 묻는 문제가 근근히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고체 연료 연소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하나씩 보자면, 일단 첫 번째 표면 연소입니다. 표면 연소는 어떤 말에서 이미 뜻이 담겨져 있는데 표면이 타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표면이 타들어갈 때 안쪽까지 서서히 타들어가는, 표면이 타들어가면서 서서히 내부로 잠식해 들어가는 연소를 표면의 연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딱 태웠을 때 불이 확 붙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서서히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표면 연소라고 얘기합니다. 외부에서 연소되어 내부로 빛과 열을 내면서 잠식해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확 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로 들자면 숯이라든지 코크스, 이런 것들이 표면 연소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분해 연소는 우리 일상적으로 연소시키는 것들은 어지간하면 분해 연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나무, 목재, 그 다음에 옷감, 섬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분해 연소입니다. 그러니까 태웠을 때 일반적으로 확 잘 타서 재가 되는 휘발분이라는 것이 먼저 타고 나서 그 다음에 안에 것들이 점점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휘발분이 먼저 연소가 되고, 나머지가 연소되는, 가장 일반적인 연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무라든지
목재라고 하죠. 목재, 섬유, 연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해 연소의 종류로 속합니다. 그 다음에 증발 연소는 증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체 연료 자체가 증발된다는 게 아니라 파라핀 양초 같은 것들을 심지에서 이제 불이 붙어서 연소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고체 연료 같은 것들이 녹아가지고 액화된 상태가 기화될 때 그것이 연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핀계 양초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초가 주로 이러한 연소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뭡니까? 고체 연료가 고체 물질이라고 할까요? 고체가 액화되어 증기화가 되면 그것이 연소되는 것을 우리가 증발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발연연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확 타서 잘 되는 것이, 확 잘 타는 것이 휘발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휘발분 자체도 잘 안 타는 거예요. 잘 타지 않으면서 불완전한 연소가 한 거죠. 그러면서 연기가 막 무럭무럭 자라는, 무럭무럭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발연연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수반하는 불완전한 연소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연소, 내부연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그 TNT라는 거 혹시 남자분들은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뭐 이제 게임이라든지 영화에서 좀 자주 쓰였던 용어니까 TNT라든지 혹은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것들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자 내에 뭡니까? 질소라든지 산소 이런 것들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누가 이제 산소를 공급하거나 뭡니까? 좀 불이 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전에도 자기가 먼저 그냥 연소될 수 있는 형태를 자기 연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TNT라든지 혹은 NG라고 얘기하거든요. 니트로 글리세린 같은 것들이 속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상 연소라고 되어 있어요. 바닥에 잘 깔아놓고 불을 붙여서 연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체 연료들 우리가 배우실 것들 중에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일련의 정의들 위주로 암기를 하시는 거고 화격자 연소를 주로 고체 연료 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화격자라는 얘기는 밑에서부터 공기를 불어넣고 그 다음에 연소를 시키는데 위아래 이제 공기와 불과 그 다음에 태울 재료들이 서로 간에 맞닿아서 연소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가장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떠올리자고 하면 불판 위에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판 위에 고기는 연소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서부터 뜨거운 공기와 함께 걔네들이 자연스럽게 산화되면서 익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연소들을 화격자 연소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밑에 보이시는 스토커라고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이 들으셨던 그 스토커를 말합니다. 고기는 뒤집어 주지 않으면 타잖아요. 그렇죠? 얘네들도 산소와 맞닿는, 그러니까 열과 맞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잘 연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잘 맞닿게끔 쫓아다니면서 열과 공기를 가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화격자, 스토커식 연소라고 되어 있고 그 종류들은 계단식서부터 해서요, 회전 롤러식까지 있대요. 종류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가끔 이제 물어보는 것들, 특히 역동식, 혹은 반전식 뭐 이런 것들, 계단식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특히 이상식 이런 애들이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PPT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조금 이제 열거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로 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